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신 중년 이상의 존경하는 분들께서는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성이란 언제나 복합적이고도 섬세한 주제였음을 충분히 직감하실 것입니다. 과거 봉건적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 무겁게 입을 다물었고 근현대의 여러 변화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유연함과 개방성을 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성이 단지 자손을 잇거나 일시적인 쾌락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의 소중한 교감이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점에 이르러 많은 분들께서 과연 부부 생활은 몇 살까지 가능한 것인가, 고령에 이른 부부도 서로에게 성적인 욕구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혀 사소한 질문이 아니며 오히려 생애 후반기를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본질적인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절묘하면서도 오묘한 기계장치와 같아서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 각 연령대마다 욕구나 체력의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대개 20대나 30대에는 신체가 왕성한 상태이므로 부부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활발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욕구가 감소하거나 신체적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며 이는 비단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함께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다만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원만한 신체 컨디션과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면 50대나 60대에 이르러서도 부부간에 만족스럽고 온전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완만해진 속도로 달리는 열차처럼 과거처럼 빠른 속도는 아닐지언정 계속해서 부부 생활의 궤도를 따라 힘껏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0대에 접어드는 부부들은 신체 기능이 조금씩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체감하실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적절한 빈도와 강도로 부부 생활을 지속할 경우 중년 이후 발병하기 쉬운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됩니다. 삶의 질과 건강 상태 사이에는 복합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규칙적인 부부 생활이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예컨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적절한 부부 생활이 활력을 더해주어 면역 체계가 조금 더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또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건강 상태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적정 빈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는 시각이 다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접어든 부부들은 과거의 열정이 다소 누그러진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와 깊은 유대가 더욱 돈독해진 상태이므로 오히려 성적인 친밀감을 나눌 때 상대방의 정신적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이 한층 강화됩니다. 서로가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상대에게 애정과 욕구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경험은 인생 후반부의 심리적 안정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성적 교감은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적절히 유지시켜주기도 하여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 완화나 뼈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남성들의 경우에도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65세 이후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생활의 빈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관계로 만족감을 느끼는 노부부도 적지 않으며 이때는 실질적으로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변화가 눈에 띄게 진행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년층에게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오는 보수적 시각과 이제 몸도 마음도 예전만 못하니 굳이 더 이상 부부 관계에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심리가 겹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접촉이나 욕구가 잦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체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주는 놀라운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신체를 부드럽게 자극함으로써 적절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심리적으로도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서로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값진 노년의 성생활도 지나치거나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이미 쇠약해졌는데 과도하게 행위를 시도한다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만을 앞세운다거나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빈도로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이 더욱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나친 체력 소모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이후 성적 흥미가 급격히 떨어지는 성적 권태에 빠질 위험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칫 생식기 계통에 부담이 가해져 감염이나 통증 같은 물리적 손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노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의 위험에 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에 지나치게 부부 생활에 집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져서 그 여유를 부부관계로 충족시키려 할 수 있고, 아직 일을 계속하는 분들은 몸도 마음도 소진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행위의 압박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이 쌓이면 결국 우울이나 불안 혹은 자기연민 등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 혈압이나 심장 기능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 늘 말하는 욕망을 버려라라는 교리가 과연 정상적인 성적 욕구까지도 부정하는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 교리는 극단적인 금욕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때 깊은 고행을 통해 무욕에 이르려 시도하셨으나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뿐 궁극적인 깨달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불교가 말하는 소욕지족은 모든 욕망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탐닉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욕망이 끝없고 그 끝없는 욕망이 결국 괴로움과 고통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듯 우리가 욕망에 끌려다니면 그 대가를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의 장수 비결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먹는 것부터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식사가 곧 몸의 근본을 이루는 에너지가 되는데 지방과 염분이 과도한 음식은 결국 혈관을 막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령층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면 어느 순간 혈압이 치솟거나 혈전이 발생해 심혈관 질환을 겪을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식을 권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히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피하고 양질의 식사를 통해 영양과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면, 패턴과 규칙적인 일상 역시 매우 중요한 장수의 요소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뒤늦은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잦아 오히려 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과 규칙성은 전반적인 면역 상태나 정신적 안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만약 자기 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잡념이 떠나지 않는다면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병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 잠들고 제때에 일어나는 습관은 마치 태엽 시계처럼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춰주어 노화를 더디게 만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나아가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나 심장에 무리를 주기 쉽습니다. 분노가 치밀거나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이 빈번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노년의 행복은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듯 실제로 화를 자주 내거나 부정적 감정에 빠져 있는 분들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의 건강 역시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을 추스르는 일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감정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는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허전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뒤섞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이전에 못했던 취미를 찾거나 마음속에서 빛나던 관심사를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이 활기를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그림, 악기, 독서 모임, 요가, 간단한 필라테스 등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이 분비되어 기분이 밝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간의 대화와 교감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서로가 한층 더 즐겁고 편안한 기분으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를 적절히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량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면 대사 기능이 개선되어 각종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렇듯 꾸준한 움직임과 운동 습관이 자리 잡히면 비단 건강상 이전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도 함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 마음가짐은 성생활을 포함해 나머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우리의 몸 상태와 질병 위험은 때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의 지도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주요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혹시 모를 질환의 징후가 발견된다면 조기에 관리하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미리 몸의 신호를 캐치함으로써 큰 병을 막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절에 가거나 고된 고행에 돌입하지 않아도 한 끼 식사를 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혹은 부부가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도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관조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불법과 만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언제라도 내면을 살피며 분노와 욕심을 제어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야말로 노년에 이르러 더욱 값진 삶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많은 고승들이 말하듯 욕망은 완전히 부정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소모하거나 상대를 해치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코 단순한 근기나 과도한 억압의 메시지가 아님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오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기쁨, 슬픔 그리고 그 사이에 피어났던 다채로운 감정의 향연을 통해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쌓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60세 이후의 성생활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무모한 도전만큼이나 귀하의 연륜과 인생의 깊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생애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리듬과 변화를 겪으며 때로는 젊은 날의 격렬한 열정 대신에 차분한 품위와 안정감을 때로는 단순한 욕망의 충동보다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이해와 정서적 교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생활 역시 그 어느 한쪽에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적절한 절제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러운 생리 리듬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무리한 행위로 몸을 혹사하는 것은 분명히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신의 피로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옵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컨디션과 기분 그리고 때로는 의료진의 소중한 조언을 경청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옵니다.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의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따스한 애정 표현과 감정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친밀감의 상징이 될 수 있어옵니다. 과거에는 성에 대해 불순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이 만연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성이 오히려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상호 돌봄의 가교임을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때로는 눈빛 하나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서가 서로의 노년을 더욱 온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해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옵니다. 적절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그 모든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성생활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소한 애정 표현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친밀감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의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중도와 절제의 미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지혜 또한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원칙은 단순히 도덕적 구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며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예컨대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각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쉬운 노년기에 지나친 욕망이나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스러운 생리 리듬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단지 성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 후반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옵니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 교감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서로를 향한 애정어린 말 한마디와 사소한 배려가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사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서로에게 건네는 격려의 인사말이나 하루의 끝자락에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쌓여갈 때 우리 부부는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값진 정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단순한 육체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오랜 세월의 연륜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결합될 때 그 가치는 더욱 깊어지고 빛을 발하게 마련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에 관한 여러 논란과 편견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낡은 통념을 뒤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성은 오히려 부부간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서로를 돌보는 한가교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성생활이 결코 금기시되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의 거친 열정이나 무모한 도전과는 차별화된 한층 더 성숙하고 절제된 방식의 성생활이 요구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친밀감과 만족감은 결코 축소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관심과 보살핌의 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생활에 있어서도 단순히 젊은 시절의 활발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집착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현재 상태와 환경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식과 리듬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신체 활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체의 기본 건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감정적 소통과 따스한 애정 표현을 지속한다면 인생 후반부에도 활력 넘치는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성생활에 있어서의 절제와 균형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충만함을 함께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며 그 속에서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 이상의 의미 즉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귀중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부부 사이에서나 또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나 성생활은 결코 억지로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잊고 지냈던 감동과 기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사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시간을 통해 회복된 에너지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지나친 욕망이나 무리한 시도 대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 그리고 깊은 정서적 만족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어도 성생활이 삶의 질을 높이고 부부간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동안 숨겨왔던 여러 통념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사랑과 친밀감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온 여러분께서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와 배움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생활 방식과 사랑의 형태를 스스로 찾아내셨으리라 믿으며 그러한 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적절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의 기본 건강을 유지하며 동시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애정 표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함께 쌓아간다면 인생의 후반부에도 신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한데 어우러진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는 중도의 철학과 절제의 미덕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참된 가치를 발휘하는데 여러분께서도 그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모아가실 때 몸과 마음 양쪽에 새로운 평온과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긴 여정 속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때로는 미묘한 오해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서로의 온정과 배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친 욕망을 적절히 절제하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건강을 선사해주는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함께 돌보며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활력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이 지금보다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글이 귀하의 삶의 작은 위안과 격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드리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와 심리가 동시에 변하게 마련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풍요로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성은 오로지 젊은 시절에만 허락된 특별한 열매가 아니며 오히려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들 사이에서 더욱 부드럽고 심오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완급 조절과 섬세한 배려 그리고 지나친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실천이 함께한다면 70대나 80대에도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받고 젊은 날과는 또 다른 형태의 낭만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중년이나 노년의 길에 접어든 분들은 이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욕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흘려보내고 주변의 소리에도 적절히 귀 기울이면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부부의 연을 이어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현실 속의 수행이 될 수 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보듬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부부간의 진실된 사랑을 모두 지키시면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온전하게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